네,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세대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세대 분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너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절세 블로거 김호용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반인들은 잘 세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죠. 네. 근데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양도세 비과세는 인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름을 잘 보시면 1세대 1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취득세도 중과 규정이 도입됐잖아요. 근데 이 취득세 중과 규정도 세대 단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나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세대가 꼭 세금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면은 재난지원금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세대주만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게 되게 그렇고 또 청약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세대주만 청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 법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세대인데요. 도대체 세대가 뭡니까? 이제 세대의 정의가 그 소득세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세대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세대를 구성하고 배우자가 없으면 1세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인정해주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개념이 뭔지, 생계를 같이 하면은 같은 세대가 되는 거고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은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네. 방금 앞에서 1세대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이제 지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닌데요. 요즘에 40대는 하는데요. 예, 그렇긴 하죠. 저 때는 30대였는데 이제 저 나이가 됐어도 결혼을 배우자가 없다. 이 사람은 실제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혼주의자들.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1세대를 인정을 안 해주면은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30세 이상이면은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인정해주고요. 만약에 30세가 안 됐는데 일찍 결혼하신 분들 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이제 배우자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이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로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30세는 안 넘었는데 또 결혼한 이력도 없는데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택을 유지 보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 내야 되죠. 종부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비 이런 비용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내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를 인정해 줍니다. 저게 다 엔드인가요? 그러면 중위소득 40% 이상 5호입니다. 5호인가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무조건 독립세대를 인정해 주는 거고 30세 안 됐어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해도 독립세대 네. 또는 30세가 안 됐고 결혼 이력도 없는데 부모랑 따로 살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은 독립세대를 인정해 주는데 저기서 보면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어야 독립세대를 인정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1인 가구에 중위소득 40%가 얼마 정도 될 건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약 72만 원 정도 됩니다. 월 72만 원이요? 예, 정규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잠깐 알바에 한두 달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정규적인 소득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고 30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독립세대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세대에서 중요한 게 생계를 같이 하는 지 여부입니다. 네. 밥을 같이 해먹는다는 얘기인가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양도세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1세대가 되려면은 첫 번째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방금 예외 규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1세대 판정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저랑 우리 와이프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를 이제 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애들을 좀 돌봐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살아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이 2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부모님은 1층에 살고 저희들이 2층에 살면은 따로따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부모님과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는 거냐 달리하는 거냐 좀 판단이 애매하죠. 과거의 과세당국은 이거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봤습니다. 아파트라는 한 공간에 있고 그렇죠. 방금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밥도 같이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조세 심판원에서 최근 몇 년간 2, 3년 사이에 이게 생계를 달리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국세청이 패소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건지 아까 저 생계를 같이 하는 저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조세 심판원과 대법원은 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개념을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생계를 달리하는 걸로 그리고 생활비를 어느 한 가족이 벌어가지고 다 같이 쓰면은 그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우리 와이프랑 맞벌이 하고 있고 어머님은 소득이 없어요 전혀. 소득이 없는데 와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요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도 소득이 있고 부모님도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같이 분담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그 자식들이 한 아파트라는 공동 울타리에 살고 있지만은 생계는 달리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뭐 같은 공간에 살고 밥을 같이 해 먹어도 실제 어떤 경제 활동이 따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기준으로 지금 세대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가구나 이제 단독주택에서 층을 달리해서 살면은 과세당국도 명백하게 생계를 달리해서 거주하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아파트 안에서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과세당국은 아직도 대부분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생계를 달리하는 걸로 인정받으려면 불복을 해야 되는데 불복까지 가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을 달리 해놓는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 세대를 달리해서 주민등록을 하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뭐 부엌이 따로 있는지 출입문이 따로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제 원칙대로 가면은 실제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건 주민등록을 하나로 해야 된다. 좀 이제 떼어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좀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아직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생활비 따로 쓰면은 세대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지금 따로 쓰고 있거든요. 통장도 따로. 세대 분리 되나요? 세대 분리를 절대 안 해줍니다. 아, 그런가요?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도 즉 따로 살고 있고 또 생활비도 따로 쓰고 있어도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를 그래야죠. 다른 세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이것 때문에 조금 편법들이 동원이 되죠. 사실 이게 세대 분리가 되는 순간 뭐 양도세니 여러 가지 세금에서 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서류상 이혼이죠. 지금 최근 1세대 주택 비과세도 문제지만은 종부세 부담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럼요.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은 종부세 세율이 1.2에서 6%로 중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종부세 부담 또는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2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위장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의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 위장 이혼했다가 이제 걸리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위장 이혼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은 실제로는 같이 살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자 1주택자들이었거든요. 남편 한 채, 부인 한 채. 이런 분들이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먼저 판 주택을 비과세로 이제 신고를 했더니 과세당국이 이걸 눈치를 챈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실제 점검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죠. 주민등록상으로는 두 사람이 이혼한 걸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두 사람은 1세대입니다. 그럼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되겠죠. 심지어 조정지역의 주택은 중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취소하고 양도세를 과세를 했더니 이렇게 고등법원까지는 과세당국이 다 이겼는데요. 대법원 가서 이제 패소해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록 위장이혼으로 설령 위장이혼이라 하더라도 민법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상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하면은
세법이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 오. 이제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이 다 위장이혼 해도 괜찮다는 그럼요. 얘기잖아요. 서류상에 뭐 해서 세금이 몇 억이 절약이 되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은 몇 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네. 몇십억까지 나올 수 그럼요. 있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개정했느냐? 지금 1세대 개념이 있잖아요. 1세대 개념에 그리고 배우자의 개념에 이 문구를 넣어버렸습니다. 법률상은 이혼하였으나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이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는 얘기죠. 생계를 같이 하는, 즉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시키는 걸로. 명문화 해버렸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법원의 그러니까 아예 판결.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배제해버리게 네. 그렇게 조문을 넣어버렸습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민등록만 옮기면 안 되고요. 실제로 따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대 분리 관련해서 증빙 자료가 이제 왜 필요한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집이 한 채가 있고요. 자녀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보통 부모랑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부모님이 자기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고 싶어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1세대일 때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부모님이 비과세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자녀를 세대 분리시키는 그렇죠. 겁니다. 세대 분리를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가끔 편법을 쓰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주소만 옮겨 놓습니다. 근데 요거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반드시 자녀를 실제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 걱정은 실제로 내보내서도 과세당국이 이거를 인정해 줄까 의심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 여태까지 같이 살다가 자기 비과세 받기 전에 자녀가 세대 분리하고 바로 팔아버리면은 뭔가 의심받을 것 같은데 그럼 뭘 갖춰놔야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로 자녀가 따로 떨어져 살면은 우선은 별도 세대를 인정을 해 줍니다. 별도 세대를 인정받으려면은 자녀가 중위소득의 40%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별도 세대라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은 가장 좋은 게 뭘 것 같습니까, 기자님? 따로 산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 카드 같은 거 날라오는 거, 주소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뭐 인터넷 요금 고지서, 또 신용카드 고지서에 수령 장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놔야 되겠죠. 근데 그건 기본이고, 솔직히 그것만 옮겨놓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요즘 과세당국에서 뭘 많이 요구하는 거냐? 휴대폰 기지국 있죠. 우리가 통화하면은 네. 그 통신사에다가 내 휴대폰이 어디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아이고. 그 기지국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지도에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 점으로. 그게 가장 확실하죠. 그러네요. 예. 확실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과세당국이 그걸 요구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제출을 안 하잖아요. 그럼 과세당국이 그거를 통신사에 요구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안 주거든요. 그리고 대신 자기가 따로 살았다 그러면 확실한 증빙은 되네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따로 산 분들은 그걸 내버리면 됩니다. 그건 완벽한데. 따로 필요 없습니다. 뭐 신문 구독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예. 예. 이제 그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또 뭘 내시면 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서 신용카드 쓴 내역을 제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 이용 내역. 내가 이제 실제로 집 근처에서 뭐 병원을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병원 이용 내역을 제출해도 되고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교통카드 내역입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은 집 근처에서 이제 교통카드가 끊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면은 따로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끊길 거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통신 내역 제출할 때요. 본인하고 옆집 살면 그것까지는 안 잡히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이제 주택이 한 채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함께 모시고 살다가 주택 비과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대 분리해서 이제 각각 1주택 상태에서 팔면은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세대를 분리한 다음에 지금 1세대일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대 분리한 날부터 1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2년을 다시 보유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분리하고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냐. 애매하네요. 예, 요건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좀 명확합니다. 지금 사례 보시면 A주택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고요. 2014년 5월에 취득했고 B주택은 자녀 명의로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본인들 소유의 주택을 팔고 갈아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녀 주택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세대 전출을 시켰습니다. 2021년 2월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2021년 5월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저 자녀가 세대 전출하면서 1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2년 보유 기간을 기산하는 거냐, 아니면은 당초 A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세대 전출한 날로부터 2년 보유 기간 기산하면 저건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럼요. 저 사례에서는 지금 세대 분리해서 1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A주택을 취득한 시점 있죠. 14년 5월부터 2년 보유 기간을 기산해서 2년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세대 분리 후 매각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세법에서 중요한 이 세대 분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